지금 이 순간에도 창밖에서 아무렇지 않게 빛나고 있는 저 태양. 우리는 태양이 늘 그 자리에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태양도 별입니다. 그리고 모든 별이 그렇듯 태양에게도 정해진 죽음이 있습니다. 언젠가 저 태양은 지금의 수백 배로 부풀어 올라 지구를 통째로 집어삼키고 마지막엔 우주에서 가장 차갑고 어두운 시체 하나만을 남기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 저 별이 앞으로 어떻게 늙고 어떻게 죽어갈지를 시간의 맨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안심부터 하셔도 좋습니다. 이 모든 일은 지금으로부터 수십억 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세대는 물론이고 인류라는 종 전체가 사라지고도 한참 뒤의 일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 흥미로운 건 태양의 죽음이 곧 지구의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우주에 있는 수천억 개의 별들이 어떤 일생을 사는지, 그리고 우리 몸을 이루는 원소들이 대체 어디서 왔는지까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태양의 죽음을 이해하는 건 결국 우리 자신의 뿌리를 이해하는 일이거든요. 지금 우리 태양은 46살입니다. 물론 억 단위로요. 태어난 지 약 46억 년이 지났습니다. 태양은 지금 일생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중심핵에서 매초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는 핵융합을 일으키면서 그 에너지로 빛나고 있죠. 이 시기를 주계열 단계라고 부릅니다. 태양은 이 주계열 상태로 약 100억 년을 삽니다. 46억 년을 이미 썼으니 지금은 딱 인생의 절반쯤을 지난 중년인 셈입니다. 태양은 지금도 매초 약 400만 톤의 질량을 빛 에너지로 바꿔 우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초마다 산 하나가 통째로 빛으로 사라지는 셈인데 워낙 거대하다 보니 이 정도로 수십억 년을 버티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거대한 연료 탱크에도 바닥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수십억 년 뒤의 일을 우리는 대체 어떻게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우주에는 별이 수천억 곱하기 수천억 개나 있고 그 별들은 저마다 일생에 서로 다른 순간에 놓여 있거든요. 갓 태어난 별, 태양처럼 한창인 별, 늙어 부풀어 오른 적색거성, 껍질을 벗고 식어가는 백색외성까지. 하늘은 별의 일생을 통째로 담은 거대한 사진첩인 셈입니다. 마치 숲에 들어가 씨앗부터 어린 나무, 고목, 쓰러진 나무까지 한눈에 보면 나무 한 그루가 평생 어떻게 자라고 죽는지 알 수 있는 것과 같죠. 천문학자들은 이렇게 수많은 별의 밝기와 색깔을 하나의 지도 위에 늘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별들이 밟아가는 일생의 경로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지도 위에서 태양이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앞으로 어느 길을 걸어갈지도 정확히 읽어낼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태양의 미래는 점쟁이의 예언이 아니라 이미 그 길을 먼저 걷고 있는 수십억 개의 다른 별들이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실제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실 태양이 다 늙어 죽기 훨씬 전에 지구의 생명은 먼저 끝납니다. 태양은 나이를 먹을수록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밝아지고 있습니다. 대략 10억 년마다 밝기가 10%씩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10억 년 뒤가 되면 태양이 지금보다 너무 뜨거워져서 지구의 바다가 통째로 증발하기 시작합니다. 대기는 수증기로 가득 차고 온실 효과가 폭주하면서 지구는 두 번째 금성처럼 변해버립니다. 태양이 붉게 부풀어 오르기도 전에 지구는 이미 생명이 살 수 없는 뜨거운 사막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에 생명이 살 수 있는 시간은 태양의 남은 수명 전체가 아니라 앞으로 약 10억 년 정도인 셈입니다. 우주의 시간표에서 보면 생명이 켜져 있는 창문은 생각보다 훨씬 좁습니다. 진짜 극적인 변화는 지금으로부터 약 50억 년 뒤에 찾아옵니다. 그때가 되면 태양은 중심핵의 수소를 거의 다 써버립니다. 연료가 떨어진 핵은 스스로의 무게를 못 이기고 수축하는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온도가 치솟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핵 바깥쪽 껍질에서 수소가 타기 시작하고 그 엄청난 열이 태양의 바깥층을 미친 듯이 밀어냅니다. 태양은 이때부터 무섭게 부풀어 오릅니다. 지금 크기의 수백 배까지. 그 표면이 거의 지구 궤도 근처, 그러니까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만큼 커집니다. 색깔도 지금의 노란빛에서 성난 붉은빛으로 바뀌죠. 이것이 바로 적색거성입니다. 이렇게 부풀어 오른 태양은 가장 안쪽의 수성부터 차례로 집어삼킵니다. 수성이 사라지고 그 다음 근성이 삼켜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지구는 최근의 정밀한 계산에 따르면 결국 이 붉은 불덩이 속으로 함께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46억 년 동안 생명을 품었던 우리의 행성이 자신을 낳아준 바로 그 별에게 삼켜지는 겁니다. 잠깐 그 마지막 하늘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적색거성이 된 태양이 하늘의 절반을 뒤덮은 채 핏빛으로 이글거립니다. 낮과 밤의 구분은 사라진 지 오래고 바다는 이미 수억 년 전에 증발해 흔적조차 없습니다. 하늘 전체를 채운 거대한 붉은 태양이 매일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오는 그 광경을 지켜볼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 그 순간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우주에서 가장 장엄하고도 무서운 일몰이 될 겁니다. 영원히 지지 않고 끝내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일몰이요.
부풀어 오른 태양의 최후는 의외로 조용하고 아름답습니다. 적색거성이 된 태양은 이제 중심에서 헬륨을 태워 탄소와 산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태양은 그 이상의 무거운 연료를 태울 만큼 무겁지 않습니다. 헬륨마저 다 떨어지면 태양은 더 이상 버틸 힘을 잃습니다. 이때 태양은 자신의 바깥층을 우주로 부드럽게 날려보냅니다. 전체 질량의 약 40%가 이렇게 우주 공간으로 흩어지죠. 이렇게 뿜어져 나온 가스층은 남은 중심에게 빛을 받아 형형색색으로 빛나는데 이것을 행성 상성운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에 행성이 들어가지만 사실 행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옛날 천문학자들이 망원경으로 봤을 때 둥근 행성처럼 보였다고 해서 붙은 이름일 뿐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진들 중 상당수가 바로 이렇게 죽어가는 별들이 남긴 성운입니다. 그리고 그 성운 한가운데에는 껍질을 다 벗어버린 태양의 마지막 중심액이 남습니다. 지구만한 크기로 쪼그라든 뜨겁고 밀도 높은 이 잔해를 백색 외성이라고 합니다. 한때 지구 궤도만큼 컸던 별이 이제 지구만한 공 하나로 응축된 겁니다. 이 백색 외성은 각설탕화 하나만한 부피가 무려 1톤이 넘을 만큼 밀도가 높습니다. 사실 이런 별의 시체는 먼 미래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 시리우스 곁에는 이미 시리우스 B라 불리는 백색 외성이 하나 조용히 돌고 있습니다. 한때 태양보다 무거웠던 별이 먼저 늙어 남긴 시체죠. 말하자면 우리 태양의 먼 미래 모습이 저 밝은 별 옆에 이미 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백색 외성도 완전한 끝은 아닙니다. 갓 태어난 백색 외성은 여전히 수만 도로 뜨겁습니다. 다만 더 이상 핵융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남은 열을 우주로 내보내며 아주 천천히 식어갈 뿐이죠. 문제는 이 식는 속도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느리다는 겁니다. 백색 외성이 완전히 식어서 빛도 열도 내지 않는 차가운 덩어리, 즉 흑색 외성이 되기까지는 수천조 년, 어쩌면 그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주의 나이는 지금 겨우 138억 년입니다. 흑색 외성이 만들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에 비하면 우주는 아직 갓난아기 수준인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흑색 외성은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이 넓은 우주 어디에도 아직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주가 태어난 뒤로 흐른 시간이 백색 외성 하나를 다 식히기에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남길 그 마지막 시체는 우주가 지금보다 수만 배는 더 늙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게 있습니다. 우리는 별의 죽음이라고 하면 흔히 거대한 폭발, 초신성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태양은 초신성으로 폭발하지 않습니다. 별의 운명은 오직 하나, 타고난 질량으로 결정되거든요. 초신성이 되려면 태양보다 최소 8배는 무거워야 합니다. 그런 거대한 별들은 중심에서 탄소, 산소를 넘어 철까지 태우다가 어느 순간 중심액이 붕괴하면서 우주에서 가장 밝은 폭발을 일으키죠. 그리고 그 폭발이 남진 자리엔 중성자별이나 블랙아홀이 생깁니다. 반면 태양처럼 평범하고 아담한 별은 조용히 부풀었다가 껍질을 벗고 백색 외성으로 가라앉는 훨씬 잔잔한 죽음을 맞습니다. 어찌 보면 다행입니다. 우리 태양이 그런 괴물 같은 별이었다면 애초에 지구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생명이 진화할 수도 없었을 테니까요. 태양의 평범함이야말로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다시 지금의 태양으로 돌아와 봅니다. 창밖의 저 별은 지금 인생의 절반을 지난 가장 평온한 중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별이 앞으로 어떻게 늙고 죽을지를 수십억 년 뒤의 일까지 이미 계산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겁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탄소, 우리가 마시는 산소, 우리 피 속의 철, 이 모든 원소는 우리 태양보다 먼저 태어나 죽어간 옛 별들의 중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별들이 죽으며 우주에 뿌린 재를 모아 태양과 지구와 우리가 만들어진 거죠. 우리는 말 그대로 별의 먼지로 빚어진 존재입니다. 언젠가 태양도 죽으며 자신의 재를 우주에 뿌릴 겁니다. 그리고 그 재는 또 언젠가 새로운 별과 새로운 행성, 어쩌면 새로운 생명이 될지도 모릅니다. 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우주가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 거대한 순환에 아주 짧은 한순간을 살고 있는 겁니다.